안녕하세요, 리타입니다. 오늘은 조던 피터슨 교수의 12가지 인생의 법칙, 여러분 잘 아시는 책 가져왔고요. 제가 그때 그 12가지 인생의 법칙 영상이 또 있어요. 근데 그거는 번역본이 나오기 전에 제가 영문 타이틀만 보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읽고 싶어가지고 이북을 구매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부분을 할 거예요.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세를 똑바로 해라 라는 이야기죠. 왜 자세를 똑바로 해야 될까요? 그게 뭐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상은 원래 불평등하다. 세상은 원래 불평등하다.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자연 상태는 굉장히 평화롭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좋은 것만 가득한 것이 천연세계라고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을 언뜻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를 조던 피터슨 교수는 한번 짚어주고 있어요. 자연은 순전히 아름다운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 특히 그 중에 서열 구조, 동물로 따지면 알파, 베타, 오메가 이런 거 있다고 그러죠. 서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타락했다고 우리가 칭하는 이 인간 세계의 특징이 인간 세계에 속하는 특징이 아니라고 합니다. 서열 구조를 사회적 특성이나 문화적 특성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어림잡아 5억 년 동안 존재해온 생명체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그 정도 시간이라면 영원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서열 구조는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다. 군산복합제도 아니고 가부장제도 아니다. 이런 것들은 우연적이고 임의적인 문화적 인공물이며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서열 구조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영속적인 특성에 가깝다. 서열 구조는 문화보다 자연에 더 가깝다. 지구에 나무가 등장하기도 전부터 서열 구조는 있었다. 따라서 서열 구조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뇌의 영역은 아주 오래전에 생성된 뇌에서 가장 원초적인 부분이다. 뇌는 인간의 지각과 가치, 정서와 생각, 행동을 조절하고 의식과 무의식의 모든 면을 지배한다. 그래서 패배나 실패를 경험한 인간은 서열 싸움에서 진 바닷가재와 비슷하게 행동한다. 어깨가 처지고 고개를 숙인 채 걷는다. 자신감을 잃고 의기소침해지며 마음이 약해지고 불안감을 느낀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우울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이렇게 서열 구조가 인간 세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굉장히 지구 본질적인 어떤 영속적인 특성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그 서열 구조를 뿌리 뽑으려고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그 서열 구조라는 자연의 영속적인 특성을 관찰을 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그러면 내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허리를 세우고 가슴을 펴야 하는 이유 나옵니다. 피해자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맞서 싸울 힘이 없기 때문이다. 힘이 없는 것도 있지만 싸울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고 힘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자신의 영역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역시 쉽게 착취의 대상이 되기 마련입니다.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단순한 몇몇 격언을 생각과 행동의 지침으로 삼는다. 예컨대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 진심으로 남을 해치려 하는 사람은 없다. 물리적인 힘을 앞세우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옳지 않다 등입니다. 하지만 이런 격언들은 뼛속까지 악의적인 사람 앞에서 무참히 무너집니다. 게다가 애초부터 남을 해치려고 작정한 사람은 이처럼 순진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먹잇감으로 삼는 데 능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은
자신을 괴롭혀달라고 악마를 불러들이는 초대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착하고 순진하던 사람이 현실의 냉혹함을 깨닫게 되면, 즉 자기 내면에 사악하고 극악무도한 씨앗이 있으며 자신도 적어도 잠재적으로는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스스로를 짓누르던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그와 동시에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때부터 억압에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무서운 존재라서 저항하고 시련을 견디어낼 능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혼란과 파괴를 야기하는 능력, 그것과 원만하고 친화적인 인품은 다른 점이 거의 없다. 이것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삶의 진실 중 하나이다. 당신은 어쩌면 보잘것없고 변변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지질하게 살았다고. 이거 번역이 뭘까? 지질하게라고 실제로 나와 있어. 지금까지 지질하게 살았다고 해서 남은 인생을 계속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 세상 모든 나쁜 습관을 다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 나쁜 자세를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집에서나 학교에서 구박받고 괴롭힘을 당했더라도 계속 그렇게 살 이유는 없다. 상황은 끊임없이 바뀐다. 상황은 끊임없이 바뀐다. 만약 당신이 싸움에서 진 바닷가재처럼 축 늘어진 자세로 다니면 사람들은 당신을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인간과 갑각류가 모두 가지고 있는 뇌 속 가장 깊숙한 곳의 서열 계산기도 당신의 서열 순위를 낮게 평가할 것이다. 그러면 뇌에서 나오는 세로토닌의 양이 줄어든다. 행복감이 떨어지고 불안감과 슬픔은 커진다.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할 때 패배를 인정하고 뒤로 물러서게 된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최고의 기회를 얻으며 건강하고 매력적인 배우자를 만날 확률도 줄어든다. 상황이 끊임없이 바뀌듯 당신도 변할 수 있다. 일단 하나를 얻는데 성공했다면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똑바로 선다는 것은 존재의 부담을 자진해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우리가 삶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답하면 신경계가 완전히 다른 식으로 반응한다. 예컨대 재앙 앞에서 얼어붙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전한다. 만약 용을 만난다면 겁에 질려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이 모아둔 황금을 찾아 나선다. 더 높은 서열을 차지하기 위해 당당하게 앞으로 나서고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키우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삶의 엄중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인간의 유한성과 죽음을 모르던 어린 시절의 낭만이 끝났음을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현실을 만들기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자세부터 반듯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구부정하고 웅크린 자세를 당장 버려라. 당신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라.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처럼 당당하게 요구하라. 다른 사람들이 가진 권리만큼 나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라. 허리를 쭉 펴고 정면을 보고 걸어라. 좀 건방지고 위험한 인물로 보여도 괜찮다. 세로토닌이 신경회로를 타고 충분히 흐를 것이고 그러면 두려움도 사라질 것이다.
그 결과 당신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이 당신을 유능한 실력자라고 생각하게 된다. 최소한 그 반대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이 가진 권리만큼 나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라. 허리를 쭉 펴고 정면을 보고 걸어라. 좀 건방지고 위험한 인물로 보여도 괜찮다. 세로토닌이 신경회로를 타고 충분히 흐를 것이고 그러면 두려움도 사라질 것이다. 그 결과 당신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유능한 실력자라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자세부터 반듯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 부부정하고 웅크린 자세를 당장 버려라. 당신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라.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처럼 당당하게 요구하라. 자, 어떠셨어요? 좀 소심한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너무 에너지가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는 분들도 있지만 되게 막 평화주의자인 분들이 있어요. 저도 약간 좀 그랬거든요. 저도 되게 세상이 핑크빛, 어떤 사람도 진정한 악의를 누구한테 가지지 않는다고 이제 생각했어요. 인류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그쵸? 하지만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악해질 수 있고 악한 의도를 가질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선 내가 내 자신을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실 텐데요. 당당하게 먼저 자세부터 바르게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시작을 해볼까요? 조금 위험한 인물로 보여도 괜찮으니까 당당하게, 차라리 좀 싸가지가 없더라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내가 바라는 것을 가질 권리가 있는 사람처럼 우선 자세에서부터 그런 바이브, 뉘앙스를 한번 풍겨보도록 합시다. 저는 요가를 오래 하고 있는데 요가를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이 자세가 많이 교정이 된 것 같아서 좋아요. 그게 여러분들도 만약 그 자세를 이제 바르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요가를 짧게라도 하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허리펴라는 이야기를 수업에서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것 때문에 내 뼈대가 교정이 되고 막 예전보다 바로 섰다라고 얘기를 하긴 어렵고 내가 내 자세를 펴야겠다라는 그러한 그 자각을 조금 더 확실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운동을 하면 내가 평소에도 나 자세 펴야지. 뭔가 실제로 요가를 하면서 자세가 교정이 된다기보다는 정신이 교정이 된다라고 해야 되나? 펴야 된다라고 내가 계속해서 주입을 받으니까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느껴요. 이렇게 막 좀 이렇게 피면 생각도 좀 더 당당하게 나오고 생각도 좀 더 원칙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제가 막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12가지 인생의 법칙 중에서 하나, 어깨를 펴고 당당히 서라 라는 부분 읽어드렸고요. 이게 굉장히 지구 역사상 근본적인 근간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던 피터슨 교수가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문화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는 뭐 예를 들어서 친절하면 좋다, 말을 똑부러지게 하면 좋다, 뭐 이런 가치들이 너무 여러 가지 좋은 가치들이 많이 있지만 자세를 곧게 펴는 것은 굉장히 근본적인 어떤 것이기 때문에 조던 얘기를 한 거겠죠. 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밤 되시고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혹시 이거 좀 더 읽다가 좋은 내용 있으면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밤 되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잘 자요.